네, 2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골드스타 김민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할 주제입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라는 이슈로 잡아봤는데요. 자, 어제를 시작으로 10월 증시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월요일장 양대지수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역시 좀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월 증시를 어떤 관전 포인트로 바라봐야 하는지 10월 증시 전망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10월 증시 관전 포인트를 저 같은 경우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긴 상태라고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무역 분쟁 양상이 만약에 기존에 나온 관세부가 그 이상을 이제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장 자체에는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그 악재에 약간 지금 시장이 둔감해진 것일 뿐이지 완전히 좀 해결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미 합동참모부 대화가 이제 취소가 좀 되면서 두 나라의 그 무역 분쟁이 뭐 정치라던가 군사 쪽으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으로 좀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또 이제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6일 날 기준금리를 뭐 0.25% 인상을 하면서 연 2%에서 2.25%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 연준이 향후 인플레 가능성을 예상을 좀 낮추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제 리스크는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미의 그 금리차는 한 0.75% 정도로 벌어졌고 만약에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이 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기준금리 차가 한 1% 정도가 될 텐데 한 1% 정도 차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시장에서 좀 우려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상 얘기하고 좀 더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주제가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인데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냐 여부도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그 정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 훼손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10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주장한 3명의 의원이 금융 불안 누중 리스크를 지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주열 총재 역시 금융 불균형 해소를 중시하고 있음을 좀 감안을 하면은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전향적으로 좀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고 한다면은 작년 11월 같은 그 금리 동결의 소수 의견이 있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금리 동결의 소수 의견이 나온 가운데 통방문의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이제 유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근본에도 만약에 인상이 단행이 된다고 하면은 작년 11월 상황과 뭐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분기 어닝 시즌 또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3분기 코스닥 시장 상장사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54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분기보다 한 7.8% 정도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13% 정도 늘어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이제 수출 성장세가 계속 좀 더욱 강화됐던 점을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3분기 실적은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정 기간 한 3곳
이상인 상장사 한 212개사를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영업이익 예상치가 줄어든 곳은 한 144개 정도, 그다음에 적자 확대와 적자 전환이 예상된 업체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한 147개 정도 업체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예상치가 늘어난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쪽이 2배 정도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종목 쪽으로 좀 더 시장의 관심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린다고 하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종전선언 관련을 해가지고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 해결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뭐 호재로 작용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국 환율 보고서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환율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 4월과 10월에는 환율 조작국 이슈에 민감한 나라의 통화가 대체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위안화가 이번에 약세를 좀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크해봐야 할 대내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김동엽 소장께서는 10월 증시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방금 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크 포인트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대부분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준비한 그 체크 포인트를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뭐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중간 선거 전에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난 주말에도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중국과 미국 간 어떤 무력 충돌까지도 야기되는 상황 전까지 지금 전개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중요하게 여기는 속담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선거 전에 뭐 합의보다는 오히려 나프타까지도 해결해 놓고 나서는 중국 쪽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어떤 긴장 상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돼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트럼프는 보통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안 할 거야라는 전망들이 많지만 이 사람의 성정을 감안하면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조금 진전이 되는 분위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접촉 이외에 별다른 성과가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10월 중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할 것이냐 여부를 좀 주목하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데 미국은 계속 해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준비한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 또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뭐 주식에서 일부 매도 자금이 생기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 시장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 높다라는 판단을 하는 그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금리 차이에 의해서 단순히 자금이 외국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전망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체크 포인트 표로 돌아가서 네.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역시 10월보다는 11월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당분간 최고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실적을 앞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공개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약발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고, 4분기에는 어차피 통상적으로 적은 데다가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조금 그게 힘들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실적과 관련해서도 큰 변동성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월은 11월 달에 있는 그 미국의 중간선거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 징검다리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한 가지 8월 달, 9월 달에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
줬던 전반부에는 약하다가 후반부에는 되돌려오는 그런 모습이 이번 달에도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10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대외 악재에 변동성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실적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잇따라 업종과 종목, 주목해야 할 만한 업종과 종목을 김원규 기자의 리포트로 먼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는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르는 3분기 어닝 시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FN 가이드와 함께 코스피 173개사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6%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의 호실적을 견인한 업종은 단연 IT주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판매 호조와 반도체의 호황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진단입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 무색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IT주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적 개선폭이 큰 종목으로는 삼성 SDI와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는 삼성전기, LG이노텍, SK하이닉스가 거론됩니다. 화장품주도 IT주에 이은 주요 실적 개선 업종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회복기와 맞물려 되살아난 국내 화장품 인기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코스맥스와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업종 간 구분을 하기보다는 종목별 흐름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미 간 금리 역전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개선폭이 1000%에 달하는 개별 기업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며 NHN 엔터테인먼트와 GS건설, 무림 P&P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는 5일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종별 컨센서스의 변화를 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분기 실적이 나올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지난 2015년 이후에 분기별 그 실적을 좀 모아봤는데, 저 검은색 막대 그래프 제일 짙은 색이 이번 그 3분기의 실적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막대의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분기별 영업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평가가 나올 거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의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 두 종목이 전체 영업이익의 한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총체적인 그 손익의 수치 자체는 사상 최대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좀 컨센서스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업종별 컨센서스 변화, 7월 1일 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경기 소비재라든가 건강관리 업종, 헬스케어 쪽도 포함해서요, 금융업종, IT, 통신 서비스 같은 그런 업종이나 섹터별로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비록 지금 주가 조정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만은 대표적인 대형 IT를 비롯해서 많은 IT 종목들이 2분기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섹터라든지 금융업종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김민우 팀장께서도 업종별로 좀 3분기 실적 전망치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소장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가장 큰 컨센서스 상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약 17조 2천억 원 정도로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1분기보다 약 10% 높게 추산이 됐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역시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인 13% 정도 늘어났었죠. 한 6조 3천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고요. 또한 삼성 SDI와 그다음에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925억 원, 그다음에 2,947억 원으로 한 3개월 전보다 한 45%, 그다음에 28%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LG이노텍, 일진머티리얼스 역시 약 17%, 그다음에 1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도 큰 폭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초 3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진율 하락으로 이래서 정유업계에 좀 우려가 전반적으로 좀 높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3분기 내내 유가가 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 원대로 이제 시장의 평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역시도 뭐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은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 및 지방은행 3분기 당기 순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3조 한 9천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양호한 실적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은 KB금융그룹인데요. 3분기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9,5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지난 2분기에 각각 한 9.6%, 그다음에 6.6%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제 다 오른 업종들이 있으면 또 반대로 떨어진 업종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떨어진 업종들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게임 업종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771억 원으로 3개월 전 대비해서 한 53% 정도 이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는 이제 신작의 부재로 게임 시장이 이제 정체기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그 판호 공급 문제가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력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오르고 있기는 한데 태양광 소재인 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한 48.4%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그 요금 인상 지연 그다음에 요번에 그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개월 전보다 한 30%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지난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죠. 뭐 지진이다, 폭염이다, 태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3개월 첫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 2010년 이후 분기 기준 첫 손객수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 모두 이제 예약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 10월 이후의 예약률은 충분히 뭐 기대해 볼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반대로 부진한 실적이 우려가 되는 업종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대외 악재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엽 소장께서는 좀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준비한 표를 하나 보시면요. 실적 호전이 나온 기업들에 대한 시장 반응이 최근에 어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5종목 모두 다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굉장히 여러 달 동안 소개가 돼 있는 그 종목들이거든요. 뭐 삼성전기 오늘도 뭐 목표 보고서 나왔습니다만 MLCC 호황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고점 대비해서는 17% 이미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신라도 20% 빠져 있습니다. IDC 같은 종목은 실적 호전 나온다고 하면서 6월 바닥 치고 나서 150% 올랐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7월 바닥 이후에 58%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SK코롱 PI 같은 경우는 업황은 좋은데 예상치보다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9월 초 이후에 16%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가서 고점을 넘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이미 3, 4개월 전부터 실적 좋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라가지고 네.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올라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예상한 컨센서스보다 안 나온다는 이유로 또 때려 맞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각각 반응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표 준비한 게 있는데, 주요 섹터별 시총과 순이익 관련된 그런 현황표인데 보시기에 조금 애매합니다만, 저게 어떻게 하는 식이냐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퍼센테이지는 산업재 같은 경우는 9.1%를 차지하는데 반해서 시가총액은 12%가 넘게 이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 평균 그 PER 비해서는 좀 비싼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장에서 나오는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그 섹터별로 봤을 때는 순이익은 1.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시가총액은 11%가 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나뉘어 있다는 것이 가능하고요. 대형 IT 중심으로 되어 있는 IT 업종 같은 경우는 무려 순이익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은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시장 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 그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성장성과 미래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가격이 시장에 투영이 된다라고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니까, 사실 실적만 보고서 투자를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민우 팀장께서는 3분기 호실적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 종목 정도를 이제 실적, 호실적주로 좀 구분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워낙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미래는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 한 3,100억으로 이제 최근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하이엔드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전방 산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MLCC의 그 업황이 지속이 되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개의 카메라가 쓰고 있는데 트리플 카메라, 그다음에 4개 카메라 이렇게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의 그 실적도 개선이 돼서 2018년 사상 최대 실적, 그다음에 이 실적이 2019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는 실적 전망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종목은 이제 기업은행을 좀 꼽아봤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분기에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4,567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약간 주춤했었던 그 배당 성향이 올해는 이제 좀 더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업종의 그 조달금리 재조정과 그다음에 수신 비중 변화에 따른 순이자 마진의 그 적극적인 확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한데,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 조달 중금리채 비중을 확대할 수가 있어서 마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원화 대출금도 이제 가계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분기보다 한 1.3% 오르면서 양호한 성장률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기 대손 비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0.03% 내린 0.69%를 기록을 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핵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한 5.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이제 세수 확보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있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이제 지난해보다 한 16% 정도 지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도 한 4.9% 정도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뽑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두 팀장께서는 3분기 호실적에 기대되는 종목으로 삼성전기와 IBK 기업은행 선정해 주셨습니다. 김동엽 소장께서는 3분기 좀 호실적에 기대되는 종목 어떤 걸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많은 업종과 네. 섹터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섹터에서만 그 종목을 한 종목씩 말씀드리겠는데요. 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조정받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보고서에 의하면 7만 1,000원 정도의 목표가가 나오는 만큼 7만 원 정도 하회하는 수준에서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에서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미래 비전이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 자체는 지난 분기보다는 약간 좋지만 전체적인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가 업종 내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융업종에서는 뭐 기업은행도 좋습니다만 저는 KB금융 같은 경우가 역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까지 내려왔다 감안을 하고요.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개선세에 비해서 주가가 다소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는 차원에서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민우 팀장께서는 3분기 종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3분기 호실적에 기대되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3분기 네.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저는 이제 철강주를 좀 꼽았는데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3분기 이제 중국의 그 동절기 감산의 영향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철근 유통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후판 가격 역시 인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향후 전망을 좀 밝게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9.5% 증가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 업종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두 분이 바라보시는 실적 기대 업종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골드스타 김민우 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취업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 실적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8월 전 산업 생산은 2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설비 투자가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 투자는 전월에 비해 1.4% 감소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4조 9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내리막을 걷던 기업 체감 경기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제조업은 전방산업 부진의 전달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제조업이 반도체 수요와 명절 효과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평생사부 진짜 주식 시간입니다. 최승욱 와우넷 파트너 연결해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더 키우면서 2%대가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현재는 오늘은 답이 없는 것 같네요. 내일이 개천절도 휴장인데 휴장을 앞두고 좀 심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수급까지 지금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환율 다 안 좋은 상황에 또 미국 선물까지 메이저 수급은 오늘 코스닥이 거의 900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까지 해서 오늘은 반등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보이치고 최대한 하락을 좀 견디고 있다가 3시 이후에 좀 반등을 좀 주면 그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사실 장이 좀 일었었죠. 물론 어제보다 오늘 낙폭이 훨씬 크네요. 어제는
오늘은 1시 반부터 그래도 반등을 좀 줬는데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반등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뭐 내일 휴장이라 오늘 큰 반등은 없겠지만 워낙 낙폭이 많이 컸으니까 지금 거의 저점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한 2% 정도 이 코스닥은 거의 급락을 했고 코스피도 0.7% 정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똑같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자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꼭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지금 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으니까 지금 매도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견뎌내셨다가 한 3시까지 잘 견디고 만약에 지수가 오늘 오후장에 반등을 얼마나 더 주면 줬을 때 어떤 종목이 좋을 건가 생각해서 뭐 그런 종목군들 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네요. 조금 반등을 줄 때 차라리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 매도를 하시고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떤 종목이 매수하는 게 좋으냐라고 본다면 좀 아까운 종목을 해야 되겠죠. 지수와 지금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좀 아깝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IT는 사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 IT는 실적이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이 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꼬집어내면 모를까. 지금 이 대체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종목도 지난 3년간에 엄청난 적이 나왔었죠. 근데 그들 종목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이 있다면 최근에 코인텍과 YN텍 그리고 제시케미칼 이런 종목이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말고 지금 코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깼다가 오늘 좀 얕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수급은 들어오는데도 음봉이니까 결론적으로 코인텍은 오늘은 지수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봉은 오히려 사야 되는 바이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 종가에 사서 넘어가면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한번 신고가를 깨리라고 보여지고 자 YN텍의 시가총액이 900억 원 이거는 싸도 너무 싸다는 말씀을 드려왔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125억 원래는 한 140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자회사도 갖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스팀 에너지를 팔다 보니까 마진도 높은 YN텍이 900억은 좀 오늘 같은 날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견뎌내고는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자 바이오 디젤 쪽으로 이걸로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400%나 급증했던 것이 바로 제시케미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오일팜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훨씬 더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 탈원전 시대에 좀 맞는 종목인데 오늘 좀 떨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오늘 좀 쌀 때 좀 잡아놓을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역시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바이오는 뭐 거의 코스닥 지수와 연동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때문에 못 가고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수가 만약에 오늘 한계치 거의 2% 정도 급락을 했으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반등을 했을 때 무슨 종목을 거래하냐면 역시 제약바이오가 자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종목 잡아놓기는 좋은 건 보령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21선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을 우리가 이 5천억대에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금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것만 금액만 해도 5천억인데 지금 5천억 밸류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기관 수급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음봉이었었고 오늘도 음봉인데 거래가 없는 음봉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21선 5선 탁 올라가는 자리니까 오히려 음봉을 좀 잡았다가 차라리 목요일날 약목을 먹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보령제약은 단기로 접근할 일은 없습니다. 중장기 종목이니까 조금 먼 그림으로 본다면 오늘이 오히려 거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비열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비열이 완성이 됐죠. 가장 많은 이 바이오 혁신 신약들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항생제는 미 FDA 희귀약 분치정도 받았고 또 ADC 관련해서는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한 차례 기술 이전까지 했었던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음봉도 순전히 시장 때문에 나오는 음봉이지 종목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 지난 지수가 반등을 노려서 이들 종목을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이진만 해도 그렇죠. 자 정말 좋은 재료들 세계 최초로 자 이 재료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뇨망막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도 지금 이상을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또 아이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차례 또 이 창투사로부터 이 제3자 배정 이 유상 증자도 했었고 지금 지난주도 제3자 배정을 유정을 했었는데 자본 유치를 두 차례나 했다는 것도 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코인텍은 아까운 종목이죠. 신고가에 와 있는데 오늘 사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음봉은 자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
Y엔텍도 거의 눌림을 완성이 돼 있습니다. 손바뀜은 사실상 다 끝났고 Y엔텍이 140억이 원래 예상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900억이면 뭐 이건 너무 싸다고 늘 말씀을 드려왔고 GC케미칼은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9월달 들어서 정밀이 완성이 됐죠. 거래 없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음봉이 얼마나 좋아요. 보약 같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의 음봉도 그렇습니다. 양음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에 우리가 보령제약을 살 수 없는 날이 나올 겁니다. 일동제약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5천억 원대에서 사기 어렵겠다 했는데 지금 사기 아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캠바이오도 거래량이 줄면서 21선까지 왔으니까 오늘 음봉 거래는 지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음봉 거래는 가능하겠고 아마 목요일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양봉들이 다시 나오면서 21선 계단식 상승이 이어가리라 보여지고 제일 가까운 종목일 수 있죠. 아이진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없는 종목입니다. 항상 깁상승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틀 동안 심하게 빼다 보니까 아이진이 좀 그래왔었네요. 이번에 일단 고점에서 제3자 배정 유증 규모가 10위까지 계산하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좀 올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봐야 되겠죠. 진짜 주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하는 2018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가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요, 금융그룹관과 생애